안녕하십니까. 화술강의 강의를 맡고 있는 L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 어떤 상담이 기다리고 있을지 바로 상담 들어보면서 시작할게요. 어떤 게 궁금하셔서 저한테 상담을 요청하셨나요? 제가 궁금한 거는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 의견을 얘기하는 게 좀 힘들어요. 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를 손을 들어서 의견을 제출한다든지 그런 게 막상 하기가 좀 힘들어가지고 굳이 의견을 제출해도 되고 의견 제출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의견 제출하면은 적극적이면은 의견도 제출하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 할 때 말하는 것 의견 제출하는 게 좀 힘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것도 문제 있나 하고 상담을 좀 받게 됐습니다. 오늘 오프라인 강좌에서 진행한 거는 의견을 조율하는 실습을 했었어요. 의견을 조율하는 좀 재난 상황이라는 걸 가정하고 여러 사람 의견을 조합해서 생존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생존 확률이 누가 높은 팀을 선택했는가, 그런 과정의 실습을 했었는데, 오늘 과정을 진행하면서는 어떠셨어요? 본인이 다른 사람하고 어떤 상황에서 내 의견이 옳다고 주장을 더 하시는 편은 아니셨겠네요. 아무래도 그럼 다른 사람 의견을 수용하시는 측면으로 가셨을 텐데, 그 과정에서 이건 내 말이 더 맞는데 라고 느끼는 점이 좀 많았나요? 그런 부분도 좀 있긴 있었어요. 좀 있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라도 제 의견을 또 얘기하긴 했죠. 근데 얘기하다가 그 의견에 별로 이렇게 승부는 그래요? 남들이 안 하니까요. 그런 부분은 또 이렇게 또 상대방이 또 의견을 제시하고 그러다 보면 좀 반복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조금 더 제가 그 책 보고 좀 느낀 거는 목소리 크다든지 그런 게 조금 더 설득력이 있다라는 좀 느껴가지고 그냥 좀 따라가게 됐습니다. 실은 제가 방금 드린 질문하고 처음에 저한테 주신 질문이 약간 다르긴 해요. 왜냐면 처음에 말씀하신 거는 여러 사람 앞에서 약간 발표하는 거에 가까운 내용을 말씀하신 거죠. 맞나요? 네. 근데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린 건 그 수많은 사람 발표라기보다는 내 의견을 그냥 말하는 거였거든요. 둘 중에서 비교한다면 어느 쪽이 더 편하세요? 사람들 앞에서 발표하는 거랑 내가 어떤 사람들하고 의견을 주변하는 거. 첫 번째는 많은 사람 앞에서 발표도 발표지만 내 의견을 얘기하는 그런 경우에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게 좀 힘들다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1대1일 땐 어때요? 좀 낫죠. 1대1 땐 좀 낫고. 네. 아까처럼 한 4명 정도가 팀이 돼서 움직인다면 조금 더 말을 안 하게 그때까지만 해도 좀 괜찮은데 이제 한 50명, 100명, 200명 이랬을 때 내 의견을 얘기한다는 거는 좀 힘듭니다. 200명 앞에서 자기 의견을 말하는 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면 200명 앞에서 말을 한다는 건 200명이 똑같은 지분을 가진 상태가 아니고 그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발표보다는 이제 좀 질문을 해가지고 좋은 의견이 있으면은 이제 안건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 안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좋은 의견이 있는지 그럴 경우에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흥적으로 200명 앞에서 내가 무언가를 말해야 되는 상황일 때 그럴 때 그 자리에 주도권을 본인이 가지고 계신가요? 아니면은 주도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나요? 주도권은 다른 사람에게 있고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간혹 생각나는 경우가 있을 때 얘기하면 되는데 그 얘기하는 것도 좀 쉽지 않아서 이렇게 상담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이거는 지금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거랑 약간 다른 방향이긴 한데, 발표는 발표대 즉흥 발표이고 어떤 질문이 나올지 모르고, 그리고 심지어 발표와 똑같이 마음의 부담감이 갖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는 거네요. 어떻게 보면 아침 조회 시간에 대표가 나에게 마이크를 건넸을 때라고 생각해도 되겠네요. 이런 경우에는 두 가지를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어디서나 쓸 수 있는 상용구를 몇 개 외워두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사람이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내가 그 내용을 정리하는 것을 한번 보여주는 거. 이게 두 가지가 실은 비슷한 기술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제 그래 임초롱 씨는 다른 의견 없나? 라고 했을 때 지금 회장님의 어떤 의견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런 부분에서 같이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지금 상용구로 끝나요. 상용구로에다가, 그리고 방금 물어보신
뭐 이번 그 새로운 안건에 대해서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안건에 대해서 저같이 뭐 IT 분야에 있는 사람에게 이런 부분을 질문하셨습니다. 이걸만 해도 이미 저 사람 말을 좀 다르게 하는데 라고 느낄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 한 10명 정도 회의에서 혹은 그 정도 회의에서는 지금 저처럼 하는 게 되게 좋은데 200명이다 라고 치면 말이 더 짧아야겠죠. 더 짧아야 되고 그 회장이나 아니면 누군가 나한테 마이크를 넘긴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일정 부분 원하는 부분을 말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내 의견도 거기 넣어야 되겠죠. 근데 나중 단계로 가면 청중들, 나머지 사람들을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해야 되는 게 마지막 단계잖아요. 주도권을 가진 사람이 원하지 않더라도 이건 정말 마지막 단계입니다.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이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보다도 일단 내가 최소한 그 자리에서 할 말을, 그러니까 말을 못하는 사람처럼 보이지 않기 위해 이게 어떻게 보면 단계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하고자 하는 의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변화를 못 줬다.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단계까지는 가지 말자고요, 일단. 내가 나에게 마이크가 왔을 때 그냥 최소한의 지분은 확보하자라는 걸 목표로 처음엔 접근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어떠한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다 말하지 못해서 안타까워할 게 아니라 그 마이크가 왔을 때 최소한의 말은 하자. 지금 제가 생각하는 것도 그것과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했던 말을 그냥 약간 비슷하게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장 최근에 겪었던 그런 질문이 어떤 거였을까요?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회사에서 회의 같은 거 할 때 한 15명, 20명 모이는데, 거기서도 내 의견 얘기하는 거는 솔직히 좀 쉽지 않아요. 왜냐면, 제 마음속에는, 내 의견이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그러면 괜히 기분 안 좋잖아. 뭐 이런 마음이 좀 깔려서 그런지, 회의에서 내 의견을 얘기하는 것도 200명보다는 20명 앞에서도 이제 회의 같은 거 할 때도 얘기하는 건 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의견을 내서 무시당할까봐 두려워하는 건 실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누면 3단계 정도로 지금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내가 어느 정도 말을 해야 되는 것. 그게 첫 번째 단계. 말을 아예 못할 때 말을 한다. 첫 번째 단계. 두 번째는 내가 의견을 낸다. 마지막 단계는 내 의견을 사람들이 따라오게 한다. 이렇게 우리가 3단계로 나눴을 때 지금 두 번째 단계에서 공포심을 느끼는데, 그래서 첫 번째 단계도 못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는 다른 사람과 같은 의견 혹은 내 의견을 담지 않았는데 의견을 담은 것 같은 말로 시작하시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이런 안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뭔가 의견이 있는 것 같은 중립적인 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미리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상황에서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은 말들. 근데 이게 나중에 좀 뭐랄까요, 이런 회의에 프로들하고 모였을 때는 저 사람은 별 내용이 없군이라고 느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기본적인 회의 자리에서는 이런 거 한두 번 쓰는 걸로 자기 지분을 가져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의견을 넣지 않은, 의견을 넣은 것 같은 상용구를 몇 개를 준비를 해놓고, 그래서 뭔가 회의에서 내 지분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의견을 넣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그 의견에 반대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지금 어떤 의견이 있고 어떤 의견이 있군요. 그러면 저희는 이런 불안 요소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도. 지금 제가 말한 거에는 의견이 안 들어가 있어요. 의견이 안 넣고 의견을 넣은 것처럼 말하고 지분을 확보할 수가 있거든요. 처음에는 이런 거를 좀 훈련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이 회의에서 그러니까 회의에서 지분은 뭐 여러 가지 자질구레한 요소들이 있지만 결국 발언이잖아요. 물론 발언 양이라고 보기도 좀 어렵고 태도나 이런 게 다 섞여 있고, 한 번 발언을 할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지만, 기본적으로 발언이 없으면 지분을 가져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런 다른 사람의 말과 이 사람의 말을 정리하는 정도로 지분을 확보하고, 그래서 다른들도 대부분 알지만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그걸 정리하는 것, 그리고 그런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한테 질문이 왔을 때 그 질문에, 어느 질문에도 기본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상용구 같은 거를 입에 붙여 놓으셔야 돼요. 그런 훈련을 한번 시작해보면 어떨까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런 상용구 같은 건 제가 나중에 하나씩 좀 그때그때 말씀을 드려야겠죠. 이번 회의 때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소장님이라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라고 만약 저한테 구체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제가 저라면
제가 이제 3단계로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이끌 때는 이런 문장을 쓰시고 그냥 단지 의견을 말한 정도에서는 이런 식으로 접근하고 아니면 그냥 처음에 내 지분 확보 정도에서는 이렇게 말한다. 근데 그냥 단지 지분 확보일 때는 의견을 넣지 않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고 의견을 넣을 때는 상대가 나와 반대 의견일 때는 상대의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나는 네 편이다인 것처럼 시작하는 게 중요하고 마지막에 사람들을 이끌 때는 기본적으로 권력을 과시를 해야 돼요. 내가 계급이 낮더라도 어느 정도 권력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되거든요. 그 권력은 이 사람이 아는 것에서도 나오고요. 태도에서도 나오고 그리고 말에서도 나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다 하나일 수도 있겠죠. 근데 아까 오늘 수업에서 저희가 얘기한 것처럼 데이터로 때리면 반박하기 힘들어요. 그것도 권력이거든요. 그 일종의 아는 것에 권력은 뭐 아는 것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근데 지금 이렇게 단계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내가 선택해야 될 건 일단 첫 번째 단계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첫 번째 단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의견을 담지 않고 지분을 확보하는 그렇게 접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말이 어려웠나요? 그렇진 않죠. 네. 그렇죠. 처음에 그러니까 너무 욕심을 내가 이 사람들을 움직여야 되라는 욕심을 가지고 시작하면 이 사람들이 안 움직이면 어떡하지라는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그러지 말고 일단 나는 이 회의에서 지분을 확보한다로 접근을 한번 해보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내가 지분이 조금 밀려 있었는데 오늘은 한 5% 정도 지분을 확보해야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러려면 내가 의견을 넣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정리도 해보고 다른 사람 뭐 질문을 했을 때 그 질문에 좀 큰 틀로 한번 접근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처음부터 내 생각은 이래 이렇게 그냥 나는 그거에 반대 아니면 나는 그게 동의해 이렇게 해서 끝내지 마시고 그래서 지분을 확보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한번 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과제를 드렸네요. 좀 이게 근데 아마 이걸 직접 해보시면 지분 확보라는 말이 죄송해요. 제가 잘 이해가 좀 잘 안 돼가지고 지금까지는 내가 그 자리에서 말을 했을 때 말을 하는 목적이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서 말을 하는 목적이 내가 의견을 낸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움직인다거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말을 많이 하는 걸로 한번 접근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말을 많이 할 때 그냥 단순히 그냥 뜬금없는 말로 말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해 놓은 어디서나 쓸 수 있는 말들과 그리고 상대의 질문을 정리하는 말 그리고 거기서 좀 더 나가서는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잘 기억해놨다가 그런 의견을 종합해서 정리해주는 말 이런 말들은 의견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도 말을 자연스럽게 길게 할 수 있죠. 그러면 말을 어느 정도 회의에서 남의 말들을 정리해서 길게 말을 하면 그 회의에서의 지분이 확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의에서 가만히 있는 사람과 혼자서 말을 막 떠드는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는 사람은 지분이 0이고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혼자서 말을 다 떨었으면 지분이 100이겠죠. 지분이 100이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고요. 아직은 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지분을 확보하는 말은 이제 바로 그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최소한 10명이 모였으면 10% 정도의 말하는 시간은 갖겠다. 뭐 5% 정도는 갖겠다. 그러려면 나한테 질문이 왔을 때 그런 상황을 분석해서 사람들한테 말을 해주는 것도 가능할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의견을 섞지 않고 1시간 동안에 10% 6분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6분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의견을 안 섞고 그 훈련으로 시작을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내가 의견을 섞거나 아니면 무언가 내 말에 지금 목적이 지분이 아니라 그 회의에 변화를 준다는 목적을 하게 되면 처음에 생각하시는 것처럼 변화를 못 주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의견을 말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 중에서 예를 들어서 반반인 상황에서 내가 의견을 내면 반 정도가 나에게 반대는 의견이 생겨요. 그렇게 돼버리면 내가 의견을 냈을 때 반 정도의 나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 내가 정말 말하기 힘들어져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안 이끌어지면 그럼 나는 좌절하게 되겠죠. 그러면 점점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단계로는 일단 적을 만들지도 않고 이 사람을 움직이려고 하지 않고 단지 이 사람들의 말을 종합해주고 정리해주고 그런 상형구들 질문을 정리하고 그런 쪽으로 해서 그 회의에서 내가 말하는 시간을 늘리는 것으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려면 기본적인 아까 처음에 질문을 하실 때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 좀 버벅였잖아요. 네. 실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카메라 앞에서 처음 봤고 어떻게 보면 저랑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처음이세요. 오늘 오프라인 강좌 오늘 처음 오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또 카메라 앞에 서주셨고 그런데 만약 이게 두 번째였거나 세 번째였다면 조금 더 편하게 말씀하셨겠죠. 집에서 만약 그 문장을 써놓고 이걸 질문해야지라고 생각하고 왔다면 더 쉬웠겠죠. 그래서 회의에서 할 말을 내가 내 분야를 좀 정리해보고 이 말은 보통 웬만한 질문에 다 쓰이겠는데 그래서 그런 문장들을 한 두세 개 만들어 놓으세요.
그래서 한번 그거를 회의 때 어떤 질문이 나왔거나 아니면 내 차례가 왔을 때 그걸 한번 말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의견에도 어떠한 질문에도 넘어갈 수 있는 한 문장들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발표할 때 Q&A 시간에 이제 전혀 모르는 Q&A가 들어오면 정말 감사하다라는 말을 당연히 하죠. 당연히 이제 그런 상용구 말고 방금 하신 질문은 지금 제가 한 내용과 굉장히 고차원적으로 분석된 태도가 필요한 질문 같습니다. 지금 제가 강의한 내용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론에 치우쳐 있지만 지금 질문하신 분의 내용 같은 경우는 굉장히 경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상당히 다른 분들이 들으시기에도 다각화된 그런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벌써 현혹적이잖아요. 나는 그 사람이 뭘 질문인지 대답을 못하겠어. 어려워서. 그래서 인사이트를 얻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질문 자체로 굉장히 통찰력을 얻게 되는 그런 질문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제 강의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서 이러면서 그냥 내 얘기 해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물론 자주 쓰면 안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회의나 Q&A가 시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한 것처럼 기본적인 상용구들이 있으면 그런 시간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은 저 사람은 이렇게 다각화된 걸 이미 다 파악했구나 라고 느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제가 드린 거는 2단계, 3단계의 기술들이에요. 근데 1단계에서는 일단 말을 해보는 거, 거기서 실박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이게 한술에 저한테 뭐 이런 몇십 분 상담을 갖고 회의에 가서 내가 그 회의에 다른 사람들을 막 이끈다 이렇게 변화를 갖긴 힘들어요. 왜냐하면 단계별로 밟아야 되니까. 일단 내가 회의에서 의견 없이 내 이야기를 하는 게 자연스럽고 다른 사람이 계속 나한테 마이크를 주고 얘기를 듣고 싶어 한다. 이게 이제 1단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1단계를 마무리 지어야겠죠. 그래서 그 미션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다음에는 내가 의견을 냈을 때 다른 사람들의 반발심을 죽이면서 내 의견을 내는 방법을 실습을 해야 될 거예요. 연습을 해야 될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내가 의견을 충분히 내고 이 사람들이 내 의견을 따라오게 만드는 거. 그게 이제 3단계로 가야 되겠죠. 이게 좀 단계별로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1단계만 먼저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내가 말을 많이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반발심과 반대되는 의견이 없이 말을 하는 그런 상용구들을 준비를 한번 해보시는 걸로 시작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너무 말이 많았죠. 뭐 듣다 보니까 뭐 그렇게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이 혹시 뭔가 이런 상황들을 타개해 볼 만한 시도를 해본 게 있을까요? 좀 말을 하자 이렇게 좀 되새김질 하려고 하는 마음만 뭐 없다는 거. 그렇군요. 또 관련된 책을 좀 그래도 읽어보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래서 제가 이제 오프라인 화조 강좌를 많이 와주시길 바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회의 때 갑자기 변화된 모습을 했다가 사람들이 어색해하거나 그 말이 이제 속된 말로 까이면 좌절감이 굉장히 커요. 근데 어떻게 보면 오늘 좀 살아남는 확률이 적은 선택을 하시긴 하셨지만 뭔가 시도를 해보고 이 사람들의 의견을 조율해보는 과정에서 내가 이 부분이 약하구나를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해봤잖아요. 그렇게 되면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물론 생존에 때문에 그렇게 고립된 상황은 별로 없겠지만 그런 상황이 왔을 때 내가 의견을 내는 게 조금 더 쉬워져요. 아마 지금 그래서 이제 다른 뭐 강좌를 듣는 거나 이런 것만큼 빨리 끝나진 않지만 계속 오는 사람들이 변화가 있다고 말을 하는 게 실제로 해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회의에서도 내가 1단계를 넘어서면 그 다음에 2단계, 3단계 넘어갈 수가 있는. 그래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 경험을 해야 그게 직관의 영역으로 넘어와서 내가 체득이 되거든요. 그 과정을 조금 더 겪어보시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네. 도움이 안 되신 것 같아서 참 죄송스럽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들여서 제가 계속 조언을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혹시나 또 이거에 추가적인 의견이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자기소개도 안 들었네요. 아까 저쪽에서 자기소개. 그러니까 이게. 여기서도 또 다시. 아니에요. 혹시나 공개하셔도 괜찮나요? 네, 뭐 저는 뭐 상관없습니다. 오프라인 활동인데 어떻게 알고 보게 되셨어요? 저희 회사에서 이렇게 사이버 독서라고 책을 추천해 주는 게 있는데 책을 이제 독서를 하는 게 있는데 거기서 뭐 검색해 보는 중 많은 책들이 있는데 거기서 뭐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책으로 처음 접근을 접하셨군요. 네. 그래가지고 감사합니다. 고객이셨네요. 네. 처음 보는 고객 모셔다가 지금 유튜브를 이렇게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생각하는 즐거움 지식 채널 LBC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담을 원하시면 언제든지 밑에 댓글로 달아주시거나 오프라인 강좌 매주 일요일 1시에 진행되고 있으니까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